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건 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이 기자, 이게 어떤 사건이죠? 이 겨울 날씨에 길거리에 있던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에 있던 5살 아이가 했던 말입니다. 지난 8일이고 영하 15도가 밑으로 떨어지는 15도 밑으로 떨어지는 혹한이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다가 시민들에게 발견됐는데요. 아이가 울면서 내뱉은 첫 마디가 도와주세요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입고 있던 내복 바지는 이제 대소변으로 젖어 있는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목격한 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아이와 엄마를 즉각 분리 조치했습니다. 지금 CCTV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한 행인이 그 아이를 편의점 안으로 저렇게 데리고 오고 있고 또 어떤 여성도 저렇게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엄마가 막 달려와서 앉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공 기자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저 CCTV 영상을 보시면 저 아이는 일단 처음에는 지나가던 남녀 행인 2명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성북구 날씨 체감 기온만 영하 18도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아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고요. 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얼굴이 다 덮여 있었고 얇은 내복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뭐 아이를 데리고 온 행인이 아이에게 뭐 따뜻한 음료 같은 거를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후로 이제 저 편의점주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5분 뒤에는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사람이 굉장히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일 저때 체감 온도 영하 18도였다는데, 자, 아이 뭐 내복만 입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자, 당시 아이를 구조한 시민의 이야기 잠깐 듣고 가시죠. 저희가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갔었는데 물건을 사고 길에서 아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내복만 위아래로 입고 이제 울면서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고 일어났더니 없어졌다. 그 애를 안고 우선 집에 갔어요. 갔더니 비밀번호로 된 집인 거예요. 네. 현관문이.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몸을 녹이려고 편의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이가 바지에 대소변이 다 묻어 있었잖아요. 그런 게 묻어서 자기가 처리하다가 묻어서 나온 게 아닐까 추측했거든요. 그다음에 경찰분도 엄마 연락처가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생년월일 아냐 봐 이렇게 하는 중에 어머님이 오셨어요. 집에 왔는데 아이가 없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아이 흔적이 있어서 찾다가 편의점까지 왔다. 자, 도대체 가장 궁금한 건 여기서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혼자 집 밖을 나와서 돌아다녔을까 아니겠어요? 네, 일단 이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아이는 집에 이제 방치되어 있다가 한 여러 시간, 한 9시간 가까이 방치되어 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내복만 입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제 출입문 비밀번호를 몰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갔다가 일이 벌어진 건데 이 처음에는 이제 일터에 갔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 친모가 직장을 간 게 아니라 아이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를 나간 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뭘 사러 가는 동안에 이제 아이가 집 밖을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그 방금 친모의 얘기도 나왔고 일단 섣부른 예단은 금물입니다만 일단 일각에서는 혹시 이게 아동 학대는 아닐까라는 의심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 상황만 놓고 보면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인 건 맞죠. 아이가 5살짜리가 영하 15도에 내복만 입고 돌아다닐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런데 일단은 경찰도 그래서 아이 방임이나 유기 혐의로 일단 입건을 해서 이 아이 엄마를 조사 중인데요. 이 아이 엄마 얘기로는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트에 가기 위해서든 아니면 일을 하러 가기 위해서든 잠깐 비운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혼자 나갔던 것이고 원래 어린이집에 잘 간답니다. 예. 그런데 이날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당일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방임하진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경찰도 이제 아이 몸 상태부터 봐야겠죠. 그렇죠. 아이가 혹시 몸에 뭐 멍이나 이런 것들 예. 학대 흔적이 있는지 일단은 아이의 몸에 별다른 상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 엄마를 무서워하거나 떨어지면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 아이와 엄마의 애착 관계도 지금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또 영양 상태도 일단 양호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아이 엄마의 뭐 상습적인 학대나 이런 부분들을 예단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영상을 봐도 그렇고 엄마가 이렇게 뭐 헐레벌떡 달려와서 아이를 안으니까 아이도 그냥 딱 안긴단 말이죠. 일단 그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네, 그 최초에 목격한 목격한 분의 진술에 의하면 처음에 말을 걸었을 때는 아이가 뭐 단어 몇 개만 나열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는 했지만 실제 엄마가 찾으러 와서 만났을 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말도 되게 잘하고 정서적 교감도 충분히 일어났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경찰 수사도 이어졌었는데 부모와 같이 있으면서 주눅 들거나 또는 엄마한테 친밀도가 낮다는 이런 정황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수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경찰이 저 아이의 집에 가봤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방치가 돼 있었다 때문에 아, 이거 조금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이지는 않죠. 뭐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본인은 쓰레기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버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점이나 또는 아이가 이렇게 기피하지 않는 현상들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예. 범죄 혐의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말이죠. 그렇게 보려고 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자주 방치가 됐었다 뭐 또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다면서요. 이 동네 주민들이 이제 언론 매체들의 인터뷰를 한 내용에 따르면은 지난해 크리스마스죠. 그러니까 지난달 24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제 편의점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 엄마는 어디 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팔찌를 보여주면서 여기다 연락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 아이 엄마가 아이가 왜 거기 있냐 이러면서 아이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종 이런 식으로 방치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면서 워킹맘 같은 경우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워낙 이제 어려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또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학대라고 하는 것은 방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를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으로 오해 소지가 크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친모가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번 사건을 이제 방임이냐 또는 오해냐 이런 것으로 이제 감독을박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의 의견에 의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좀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미 아이가 너무 그렇지만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아이를 그냥 방치하고 일을 하러 나갔다는 것 자체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지금 이제 팽팽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유사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쓰레기가 가득한 한 집에서 어린 아이를 키우는 혐의로 입건된 여성이 그 사정 내막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혼을 한 다음에 홀로 아이를 이제 양육을 하던 과정에서 이제 뭐 몸과 마음이 이제 피폐해졌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조차도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이제 양육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학대나 방임보다는 다른 문제로 이제 그 처벌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졌던 것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가 JTBC를 통해서 나가고 나서 한 단체가 그 아이의 엄마를 돕고 싶다 이런 뭐 연락을 경찰에 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아이 엄마가 뭐 직장을 다니는 거든 아니면 마트에 갔든 어쨌든 아이를 혼자 양육 중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도 이후에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라는 이제 그 단체에서는 양모가 혼자 양육 중이라면 이제 아이를 좀 돕고 싶다라고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이제 이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도 했고요. 뭐 이 단체는 엄마의 상세한 사정은 좀 만나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한 뭐 법률 지원과 양육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열심히 돕고 싶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제가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분명한 학대나 이런 혐의점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제 진짜 이 양육애 때문에 돈을 버느라 어쩔 수 없이 아이가 방치되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단순히 이제 처벌보다는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그리고 지자체나 또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최대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아이는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아이는 일단은 이 엄마와는 분리가 돼가지고 친척집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친모와 아이는 정식적으로 분리를 했고요. 아동은 이제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논의를 해서 아이의 이제 신분을 결정할 방침이고요. 지금 경찰은 엄마는 조사를 마치고 자택에 귀가를 시킨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화제를 바꿔봐서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정인이 사건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공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아직은 좀 더 봐야겠지만 앞서 이 5살짜리 아이의 문제도 훨씬 더 막 이렇게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정인이 사건 모레 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는 13일이죠. 내일 모레 이제 서울 남부지법에서 첫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 앞에는 이제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근조 화환 이 70여 대가 서 있고 그 화환에는 정인아 미안해, 사랑해, 꽃 같은 이쁜 정인이 사랑하고 보고 싶다 등의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재판인 만큼 이제 피고인들이 양부모가 나와서 이번 혐의에 대한 이야기도 자신들의 입장도 법정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사님, 뭐 저희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관심은 이 양부모들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진짜요? 이게 이제 첫 공판기일부터 바로 그렇게 될지 아니면 조금 1심 재판 과정에서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건 정인이의 사망 원인 중에 췌장이 절단됐다는 그렇죠, 얘기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사실 췌장 절단은 웬만한 충격으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보도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일단 부검이에게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감정 의뢰에서 일단 어떤 방법으로 정인이에게 강력한 힘을 가해서 정인이에게 이런 상해가 생겼는지 그 방법에 대한 파악이 중요한 거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죄명을 변경하려면. 그리고 이미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이 정도라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요. 충격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어떤 방식으로 그런 충격을 가했는지 그리고 부검 재감정 이제 그 결과서를 보면 이제 이 아이에게 채워졌던 그 힘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충분히 사망할 만한 정도의 상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본다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해 볼 때 살인죄로 조심스럽지만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여론은 뭐 압도적인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늘 경찰이 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책에 대한 뭐 개편안 같은 것도 내놨는데 일단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시도경찰청에서 13세 미만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뭐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지 그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